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74세 조성자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내지른 절규였습니다. 30년 동안 평온했던 아파트 생활,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동에서 28년 동안 살고 있던 남편의 또 다른 가정. 어머니라고 부르려던 낯선 젊은 남자, 그리고 남편이 미라야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의 주인. 한 통에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 74세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자는 이 거대한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28년 동안 숨겨진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자의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조성자는 눈을 뜹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아온 이 아파트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성자는 한숨을 내쉽니다. 낡은 벽지가 곳곳 들뜨고 방 한쪽에는 곰팡이 얼룩이 피어 있어요. 그래도 이곳이 성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남편 영길이 좋아하는 명태조림을 만듭니다. 78살의 영길은 여전히 까칠해요. 퇴직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곤 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성자는 묻지 않아요. 물어봐도 대답이 시원치 않거든요. 여보, 아침 드세요. 응, 고생했네. 짧은 대화가 전부입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영길이 신문을 펼쳐 있는 동안 성자는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도 참아요. 온수기를 틀면 가스비가 나오거든요. 영길이 나간 후 성자는 홀로 남은 집안을 청소합니다. 진공청소기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져요. 2층에 사는 김씨 부인이 바닥을 쿵쿵 칠 때까지 성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빨래를 합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성자는 베란다에 나가 바깥을 내다봅니다.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어요. 성자도 가끔 그 자리에 끼곤 하지만 요즘은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자랑, 큰아들은 판사로 승진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 힘들고 딸은 시댁 눈치만 보며 살고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오후가 되면 성자는 혼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집중이 안 돼요. 주인공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는데 그런 감정들이 성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슴이 뛰는 일이 없어진 게 말이에요. 저녁 준비를 하며 성자는 문득 거울을 봅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 낯설어요.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환자들이 성자를 보며 예쁜 간호사님이라고 불러주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평생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이 나이에 내가 뭐가 남았지. 성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길을 가고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져요. 성자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길이 돌아오는 시간은 언제나 저녁 9시예요.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성자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아요. 물어봐도 친구들 만났다거나
산책했다는 대답뿐이거든요. 저녁 차려놨어요. 수고했네. 먼저 먹어.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똑같은 대화의 반복입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어요.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 방 안을 채웁니다. 성자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공허합니다. 이런 저녁이 앞으로도 몇 년이나 더 이어질까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영길은 금세 코를 골아요. 성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입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성자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터져 나오고 싶은 감정들이 꿈틀거려요. 하지만 성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뿐이에요. 새벽이 오면 다시 알람이 울리고 성자는 또다시 같은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30년 된 이 아파트에서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자는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아파트 1층 우편함들이 쭉 늘어서 있는 곳에서 성자는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우편물을 잘못된 함에 넣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그거 잘못 넣으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요즘 새로 온 직원이라 실수가 많아서요. 성자가 받은 우편물을 살펴보니 이상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분명 박영길이에요. 남편과 똑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주소가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723동이 아니라 728동이었어요. 이상하네. 동명이인인가? 성자는 우편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보낸 곳은 시청이고 세대주 변경 신청서 처리 완료 통지서라고 적혀 있어요. 박영길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는데 앞자리 6자리가 남편 영길과 똑같습니다. 뒷자리는 가려져 있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집으로 돌아와 성자는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혹시 시청에 뭔 서류 신청한 거 있어요? 무슨 서류? 세대주 변경 같은 거 말이에요. 영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신문을 읽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여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왜 그래? 아파트 관리실에서 우편물을 잘못 줬거든요. 똑같은 박영길 이름으로 온 건데. 영길은 황급히 일어나서 성자에게서 우편물을 빼앗아 갑니다. 행정착오겠지. 별일 아냐. 내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리하지.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별일 아니라니까. 영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어요. 성자는 놀랍니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지 오래되었거든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성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728동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세대주 명단을 훑어봅니다. 박영길. 정말 있네. 이상한 일이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산다는 게 말이에요. 그것도 나이까지 비슷해 보이는 주민등록번호로 말입니다. 저녁에 영길이 돌아오자 성자는 다시 물어봅니다. 여보, 728동에 박영길이라는 분이 정말 살고 있더라고요.
연길의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가, 동명이인이 많지 뭐.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이름이라니. 세상에 박연길이 얼마나 많은데. 연길은 말을 끝내자마자 밥을 재촉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텔레비전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틀어놓고 말이에요. 성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단순한 동명이인이라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그리고 그 우편물을 그렇게 서둘러 가져간 이유는 뭘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성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빨리 잠들었는데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성자는 연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모르는 게 있나? 다음 날 아침 성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728동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그 동 입구에서 잠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성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은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723동에 사시는 분이세요? 네, 저를 어떻게 아시죠? 아, 아닙니다. 그냥 낯이 익어서요. 그 여인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분명히 봤어요. 그 여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남편 연길이 어제 보인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성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성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분명히 성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아는 걸까요? 성자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 여인은 처음 본 얼굴이었거든요.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성자는 결국 728동으로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오후 2시쯤 성자는 장보러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도 살짝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묘하게 설렜거든요. 마치 젊은 시절 소풍을 가기 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728동 앞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아파트 구조는 성자가 사는 동과 똑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라 당연한 일이죠. 성자는 입구 근처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내려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성자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어머, 저기. 성자가 말을 걸려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어디 가니? 돌아보니 지난번에 봤던 그 여인이 나타났어요. 65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말이에요. 그 여인은 성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여기에? 젊은 남자도 성자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가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성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했니?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라고. 이 젊은 남자가 왜 성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성자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은 판사로 일하는 42살의 큰아들 뿐이에요. 여인이 황급히 젊은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지훈아, 조심해서 말해. 미라 씨, 이분이 혹시 조용히 해. 성자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왜 성자를 알고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낯이 익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끝이 말이에요. 죄송한데요.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성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아닙니다. 착각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성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분과 착각했나 봐요. 그 순간 성자는 번쩍 깨달았어요. 이 젊은 남자의 얼굴에서 남편 영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똑 닮았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지훈입니다. 박지훈. 성까지 같았어요. 성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성에 남편을 닮은 얼굴에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려던 젊은 남자.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인의 당황한 표정. 혹시 박영길 씨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성자의 질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특히 여인은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여인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있을 때 지훈이 나섰습니다. 아니, 박영길 선생님을 알고 있긴 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려다가 멈춘 거였어요. 성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와 남편 영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분과는 어떤 사이신가요? 그게 설명하기가. 지훈이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여인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훈아, 들어가자. 늦었어. 두 사람이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성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 김미라 씨인가요? 여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성자도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는데 정말 맞았던 거예요. 어디서 들은 이름일까요? 그 순간 성자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인데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미라야라고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직장 동료련이 했는데 당신들이 설마. 성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무서운 진실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미라가 지훈의 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성자를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성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30년 동안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성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만난 박지훈과 김미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지훈이 성자를 보며 어머니라고 부르려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옆에서 영길이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보니 더욱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며 끙끙 앓을 수는 없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여보, 어제 728동에서 박지훈이라는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영길의 수저가 그릇에서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식탁에 튀었지만 영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누구를 만났다고? 박지훈이요. 37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그리고 김미라라는 여자분도 함께 있었고요. 영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차분하고 침착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성자야, 그 사람들과는 관련되지 마라. 왜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요?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 성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복잡한 사정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성자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성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뭘 미안해해요? 사실은 지훈이는 영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성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은 큰아들 하나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언제 일이에요? 37년 전쯤. 지훈이가 지금 37세니까. 37년 전이면 우리가 결혼한 지 13년 됐을 때잖아요. 성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는 성자가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빴던 시절이에요.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때였거든요. 그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어요? 나는 죽어라 일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성자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37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요? 영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성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김미라라는 여자는 뭐예요? 지훈이 어머니야. 그럼 당신이 그 여자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성자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37년 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들까지 낳고 살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성자야.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요. 성자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지훈이 어머니 미라하고는 38년 전에 만났어. 38년 전이면 우리 큰아들이 4살 때잖아요. 내가 둘째까지 임신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가 성자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어리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 성자 모르게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신은 나한테 야근이 많다고 했잖아요. 학교 행사가 많다고, 연수를 받는다고. 미안해, 성자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38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영길은 무릎을 꿇었어요. 성자가 결혼한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깐의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미라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이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미라는 혼자 기르겠다고 했어.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길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끔씩 돈을 주고, 아이 얼굴도 보러 가고. 성자는 현기증이 났어요. 남편이 거의 40년 가까이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 미라하고 지훈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성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옆 동에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하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했어요? 그게 내가 관리하기 편해서. 관리하기 편해서라니. 성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코앞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30년 동안 바로 옆 동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내가 바보였구나. 성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훈이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미라가 아파.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지훈이가 어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한 거예요? 영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거의 40년 동안 숨겨온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했다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야, 성자야. 그럼 뭔데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착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움까지 청하라고 하다니. 성자야, 제발 이해해 줘.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거의 4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한 걸 이해하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 준호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까지 소리가 들려서. 성자와 영길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 비밀이 아이들에게까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50년 동안 쌓아온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성자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위기가 시작된 거라는 걸 말이에요. 큰아들 준호가 거실에 들어서자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42세의 준호는 판사로서 늘 침착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지금 부모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에게 이런 추악한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길은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영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너희들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아들이라니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 순간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침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준호야, 언제부터였어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영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28년 전부터 지금까지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28년 전이면 자신이 중학생이었을 때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말인가요? 그럼 우리 가족이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도 아버지는 다른 여자 곁에 있었다는 거네요. 성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어제. 알게 됐어. 어제요? 그럼 어머니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준호는 더욱 분개했어요. 어머니마저 속여왔다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때 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딸 미영이었습니다. 39세의 미영은 오빠가 갑자기 부모님 집에 온다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오빠,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미영이 거실로 들어서자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앉아. 아버지한테서 들을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영길은 다시 한 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아들까지 낳았어.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바람이 아니라 28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했어. 미영은 주저앉았어요.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친정 아버지만은 존경했는데 그런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려웠던 모든 때에도 아빠는 다른 가정에 돈을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길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아세요? 친정이 가난하다고, 친정 아버지가 교사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아빠는 다른 여자한테 돈을 퍼주고 있었다고요. 준호도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수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성자가 베란다로 나가보니 아래층 김씨 부인과 옆동 박씨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 선생 집에서 소리가 엄청 나던데 무슨 일인가? 글쎄, 아들 판사라며 그런 집에서도 가정불화가 있나 봐. 성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아파트 단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슈퍼마켓에서, 경로당에서 주민들이 모여 앉아 수군댔어요. 박 선생이 두 집 살림을 했다더라. 그것도 30년 가까이 말이야. 판사 아들 둔 집이 그렇게 체면도 없나? 부인은 정말 모르고 살았대. 성자는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30년 동안 성실한 주부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동네 망신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준호와 미영은 며칠 뒤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를 격려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한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준호의 말에 성자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무슨 소리니? 법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제 아버지가 28년 동안 중혼을 했다고. 중혼은 아니잖아. 사실상 중혼이에요, 어머니. 저는 판사로서 더 이상 이런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댁에서 이 일을 알면 이혼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성자는 절망했어요. 남편의 배신도 서러운데 이제는 자식들마저 등을 돌리다니.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테니까. 이혼? 성자는 그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성자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건가요? 30년 동안 지켜온 평온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728동을 바라보며 성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성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은 이혼을 권하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하지만 성자의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새벽 4시 성자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영길이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은 성자는 멀리 728동을 바라봤어요. 저 동에서 28년 동안 미라와 지훈이가 살고 있었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체면뿐이었구나. 성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성자를 보며 어머니라고 부르려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 젊은이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도 참 불쌍하지.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고, 어머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자는 간호사 출신답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영길이 일어났을 때 성자는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여보, 앉아서 밥 드세요. 영길은 조심스럽게 밥상에 앉았어요. 성자가 화를 낼까봐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성자야, 밥 먼저 드세요. 할 얘기는 나중에 해요. 영길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성자도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나는 당신 그림자에 살지 않을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난 후 성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영길은 놀란 표정으로 성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자야? 50년 동안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시부모님 모시라면 모시고, 자식 키우라면 키우고, 집안일 하라면 하고. 그런데 그게 뭐가 남았어요? 성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동안 다른 여자와 다른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나는 뭐였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였나요? 성자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나한테 다른 여자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도 숨기고 나를 뭘로 본 거예요? 영길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성자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이제라도 내 목소리를 내야겠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자가 나가보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들어오세요. 성자는 지훈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영길은 당황했지만 성자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지훈은 성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길이 황급히 말렸지만 지훈은 이미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왜 무릎을 꿇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지훈의 말에 성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런데 아버지는 가끔씩만 돈 주고 가시고. 저는 정말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지훈 씨, 어머니는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성자는 지훈을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잘못이지. 그래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성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훈 씨, 어머니는 많이 아프세요? 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성자는 영길을 바라봤어요. 영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성자야, 미안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책임지세요. 당신이 만든 일이니까 당신이 해결하세요. 성자의 말에 영길과 지훈이 모두 놀랐어요. 성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나도 도울 거예요. 어머니, 나도 간호사였어요.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지훈이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성자가 막았어요.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성자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8년 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은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 선생이 28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이야기가 경로당에서, 슈퍼마켓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렸어요. 성자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 성자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화장을 하고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민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정기 모임이었는데 성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성자야, 오늘은 그냥 있어. 주민들 시선이. 영길이 말렸지만 성자는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숨어 있어야 해요?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성자가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성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머, 박 사모님이 나오셨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참 안 됐다. 정말.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지만 성자는 평소 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어요. 옆동에 사는 김 씨 부인이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일이. 참, 세상에. 성자는 김 씨 부인의 말을 끊었어요. 김 부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성자가 벌떡 일어섰어요. 주민회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 사모님, 뭐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성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74세의 나이에 이런 용기를 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조용해졌어요. 성자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제 남편은 28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어요. 저 모르게 말이에요. 몇몇 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성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28년 동안 살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더 큰 동요가 일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죄는 제 남편의 몫이지, 저나 아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성자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어요. 저는 28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말이에요. 주민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신가요? 남편이 바람피운 불쌍한 여자요? 아니면 남편 관리도 못한 무능한 아내요? 사모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회장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성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남편이 저지른 일로 저까지 고개 숙이고 살 이유는 없어요. 그때 뒤쪽에서 박영길이 들어왔어요. 성자를 찾아온 것 같았는데 주민들 앞에서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말이 맞습니다. 영길이 앞으로 나섰어요. 주민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가 한 것입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영길은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28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8년 전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그 결과 아이가 생겼어요. 주민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서 그 여자와 아이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기 편해서였어요. 영길 씨, 제 욕심 때문에 모두를 망쳤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그 여자와 그 아이도 다 힘들게 했어요. 영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제 죄를 다 짊어지겠습니다. 아내에게는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을 거예요. 성자는 남편이 공개적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실을 털어놓은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거든요. 주민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영길 씨, 사모님, 힘드시겠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혼을 하신다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자는 베란다에 나가 밤 공기를 마셨어요.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목소리를 냈구나. 성자는 728동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동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처럼 느껴졌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소문도 이제는 많이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성자의 일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길이었어요. 주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이후 영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5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받은 충격이 컸던 거예요. 성자야, 병원에 가봐야겠어. 어느 날 아침 영길이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어디가 아픈데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 성자는 영길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이라고 의사가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길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기운도 없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성자는 복잡한 심경으로 남편을 돌봤어요.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미라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훈이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성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미라 씨 수술비 얘기 들었어요? 응. 지훈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데. 그럼 안 되죠. 이자가 얼마나 비싼데요. 성자는 결심했어요. 간호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성자야,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자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서 미라의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영길도 퇴직금 일부를 보탰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라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이 성공한 후 지훈이 성자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무릎 꿇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성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지훈 씨,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 에너지로 차라리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실제로 성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겁니다. 간호사 경력을 살려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간단한 처치도 해드렸어요. 성자 씨, 정말 고마워. 병원 가기 전에 여기서 상담받으니까 마음이 놓여.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성자를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성자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준호와 미영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끙을 돌렸지만 어머니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어요. 뭐가 대단하니?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다니.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미영아, 원망만 하면서 살면 내가 더 불행해져. 차라리 내 길을 가는 게 낫더라.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원에서 같은 판사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강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낸 거야. 영길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어요. 결국 의사가 요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기 힘드실 거예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성자는 영기를 시내의 한 요양원에 입원시켰어요. 매주 2번씩 면회를 갔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성자야, 미안해. 영길은 만날 때마다 사과했어요. 하지만 성자는 더 이상 그 사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살았고,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 살 거예요. 이제 성자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미라와 지훈을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적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이 좋아졌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성자는 베란다에 나가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728동도 저녁 햇살에 물들어 아름다워 보였어요. 30년 동안 감옥 갔던 이 아파트가 이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성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훈은 의붓형인 준호와 누나 미영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성자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서서히 형제애가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지훈이 미영에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만난 기분이에요. 준호도 지훈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태어났지만 지훈 자체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거든요. 지훈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형님, 감사해요. 세 형제자매가 함께 성자를 찾아오는 일도 생겼어요. 성자는 그럴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가족이 더 넓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미라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수술 후 재활을 잘 받아서 이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라는 성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했어요. 성자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라 씨,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니까요. 언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넓은 게 아니라 이제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성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28년 동안 남편의 비밀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기분이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성자의 일상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경로당에서의 자원봉사는 이제 성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성자를 진짜 가족처럼 여겼어요. 성자야, 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 할머니, 과찬이세요. 제가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자는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50년 동안 가정에서만 인정받던 자신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성자는 혼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728동 앞을 지날 때 지훈과 미라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 씨, 미라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산책 중이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세 사람은 함께 단지 안을 걸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미라가 말했어요. 미라 씨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그래도 지훈이가 잘 자라줘서.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성자는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원망하며 살았다면 모두가 불행했을 텐데,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니 모두가 편해졌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성자는 요양원에 있는 영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몸은 어때요? 응. 그럭저럭. 성자야, 고마워. 뭘 고마워해요? 내가 미라하고 지훈이를 돌봐줘서. 나 같은 사람한테는 과분한 일이야. 과분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어. 성자는 웃었어요. 자신도 자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성자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23동과 728동, 두 동 사이의 거리가 이제는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건가? 성자는 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74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누가 뭐래도 성자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성자의 하얀 머리카락을 살랑이게 했어요. 성자는 그 바람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30년 동안 감옥 갔던 일상이 이제는 진짜 자신만의 삶이 된 거예요.